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제 뭐 좀 뭐 잠도 잤겠죠. 그러니까 미국 어떤 그 하루 시각 중에서는 저녁쯤에 만약 결정이 됐다 그러면은 그 하고 몇 시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다음날 뭐 8시쯤인가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가지고 한 15분 정도 했다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대단한 중요한 나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떤 그 국제적인 상황에서 미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또 중요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그 이상도 국제적으로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전화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회동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자고 했고,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 간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한미일 삼각 협력은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긴밀한 파트너십, 좋은 협력 관계 유지 등 덕담이 오갔지만 더 강한 미국 우선주의로 무장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은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 전반에 상당한 불확실성과 위험 요인이 될 공산이 크다. 이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계속 트럼프가 안 됐으면 했었어요. 실은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지구상의 전체적으로 모양새로 봐서 미국에도 여성 대통령이 한번 나왔으면, 그 다음에 더구나 또 이제 그 흑인 피가 좀 섞인 분이잖아요, 해리스가.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전체적으로 조화가 되는 그러한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탄생하지 않을까. 이상하게 트럼프가 그 힐러리하고 한번 대결해서 이겼죠. 그러나 대통령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하고 해가지고 져서 4년 쉬었다가 다시, 그러니까 2번 여성들하고 이제 경선을 해가지고 당선이 된 거죠.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 부담금 인상 압박과 북핵 협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톱다운식 급변 가능성은 한미일 협력 강화를 토대로 강경 대응을 펼쳐온 윤 정부의 대북 정책에 적지 않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선박 분야의 협상 카드를 꺼내기도 했다. 양국이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트럼프 방식의 동맹 거래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어졌다. 방위 분담금 증액과 대북 정책의 이견을 좁히려는 문제는 당장의 과제다. 트럼프는 지난달 덕담에서 한국은 머니 머신이라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미가 지난달 합의한 방위 분담금 1조 5천억 원의 9배 규모의 증액이다. 방위비 인상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해졌다면 협상을 통해 증액 규모를 최대한 낮추는 대신 강력한 핵우산 등 반대급부를 얻는 기민하고 유연한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트럼프가 과거처럼 김정은과 직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그가 잘 지냈다며 우위를 과시했다. 북핵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정말 여러 가지 참 중요한 것 같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제 한 가지 또 달라진 점은 뭐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4년 동안 트럼프가 이제 미국 대통령을 쉬면서 쉬었죠. 한번 이제 더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를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문재인이 아니고 윤석열이라는 거. 문재인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하면서 이쪽 극동지역에서 역할을 했던 부분하고 윤석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바이든 정부하고 한미일 막 아주 긴밀하고 굉장히 아주 깊숙한 그 삼각관계를 만들어 놓고 미국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좀 변해졌죠.
뭐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스라엘 쪽에 어떤 중동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 그러니까 전 정부 때 어떤 정보가 트럼프한테 전달됐는지 또 우리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윤석열 정부가 하는 역할은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트럼프도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너무 걱정할 건 아니다. 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부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본인을 지지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실망을 준 건 있어요. 법과 원칙이라면서 왜 법과 원칙에 입에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국가를 좌우지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지금 그냥 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원래 지지했던 사람들이 잠시 멈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우리가 지지하면서 대통령으로 선출할 때는 이런 걸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가. 그러나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예스하고 있는데 뭐 본인이 갖고 있는 한계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총선 이후의 어떤 정치권의 여각 구도가 너무 차이가 나게 172명인데 108명 거기에 이제 다른 야권 세력들이 그쪽에 협조를 하게 되면은 협조를 하고 있죠. 192석 대 108석. 그러는데 지금 내부에서 108석 가지고 그 안에서도 또 분란이 있고 분열이 있으니 이 안에서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러나 이제 나머지 부분은 그 다음에 교육, 노동, 의료, 그 다음에 연금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어제 얘기한 것처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범위만큼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지금 윤 대통령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지지를 많이 포기를 한 겁니다. 그 모습은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진짜 좀 더 나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진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 생각이겠죠. 어제 회견을 보고도 보수 언론이라는 이런 신문들에서도 많은 지금 비판적인. 근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어제 윤 대통령도 소상하게 약간은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은 김건희 여사가 국정농단을 해가지고 농단을 했다고 하고 간여를 했다고 그러는데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그렇지 김건희 여사가 한 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전 연결이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까? 법률적으로? 내는 국가 경영상?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그 점을 저는 이제 언론에서나 좀 저처럼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정확하게 왜 그런 실력 있는 분들이 윤 대통령 담화한 발표하고 회견할 때까지 기다렸는 거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었는데 물론 중간에 이제 허영 교수님이나 여타 이제 그런 분들이 한 번씩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래서 사람은 완벽하지는 않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 여사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사과한 것처럼 저희들도 아쉬운 점이 있죠. 근데 윤 대통령이 진짜로 막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국정을 수행하는데 김 여사 하는 게 영향을 준 거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그냥 국민들한테 감성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감성적으로 영향 준 부분을 갖다 정확하게 언론에서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건 국정농단이나 국정에 관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라고
선을 그어주고 그 대신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속실 설치 이제 실장을 임명했으니까 특별감찰관도 빨리 국회에서 서둘러 가지고 임명 추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고 앞으로 향후 2년 반 동안 지금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움직일 때 우리 쪽에서도 당당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미국의 어떤 트럼프의 정치하는 모습이 우리 국민에게 불이익으로 오지 않도록 우리 온 국민들이 같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좀 애쓰는 그런 정치, 그 다음에 언론 이렇게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